양정철을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은 이제 한물간 인사로 특히 이제 양정철을 가까웠던 윤석열이 저 국힘당으로 건너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양정철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양정철은 이제 과거의 양정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여전히 양정철은 민주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총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난 9월이죠. 네네. 그때도 이 사람이 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 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이 설마 저 대표가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체포동의안을 저희 가결시키겠냐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이대로 두면 가결될 거다. 그걸 다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양정철을 좀 설득을 해서 이 가결파 의원들을 이제 다시 부결표를 좀 던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정철이 딜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부탁을 해왔던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총선 때 한쪽으로 좀 비켜나게 하고 공천권을 좀 내놓고. 공천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테 양정철을 한번 만나시라. 그래도 양정철이가 지난 총선 때 공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9월 20날 양정철을 만났어. 아, 양정철을 만났다고 돼 있네요.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노력을 하던 아주 당내 중진분이 한 분 계신데 이 가결표들을 설득하는 데는 양정철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네. 양정철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 의원들을 보통 이제 수박이라고 네. 불렀는데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안 되니까 의원들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양정철을 보자고 해서 양정철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은 최재성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의석수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만 듣는다더라. 그러면서 에게 역할을 주문했어. 양정철이? 응. 이제 양정철, 최재성, 이광재, 이인영 이렇게 만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의석수가 120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랑 자기네들이 분석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한테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니네들 일단 부결을 시켜라. 그럼 내가 너네가 분석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전만 해도 양정철이가 활동을 안 할 때야 거의 안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양이 또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 없어. 지금 저 양정철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얘기를 양정철이 하네요.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물밑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 저분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재성 전 의원은 또 뭐 친문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의 상당히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죠. 네. 그 사람이 양정철하고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양정철은 한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민주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재명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라는 것을 이재명 양정철- 대표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가 부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결을 거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양정철은 문제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 총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당시에 공천에 영향을 끼친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뒤에서 결정할 영향을 수 있는 미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뭔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이재명 체제로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되면은 124밖에 못 오는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안 얘기를 된다. 하나요?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인물들이 양정철 말고요, 최재성 말고 이광재, 이인영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양정철하고 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공천 시스템을 또 흔들게 된다고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압도적인 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로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또 밀어내고 결국은 또다시 그 2020년과 같은 그런 사천 시스템 지금 180석 지난 총선에서 얻었지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해오는 감이 전혀 없죠. 그건 전혀 없다거든요. 네. 당내에서 이 구심점이 될 만한 분들이거든요. 한 분 한 분. 이런 사람들이 양정철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양정철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정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신의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천을 어떠한 특정한 개인 또는 민주당의 특정한 세력들이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 공천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다시는 더 이상의 양정철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